현재 여수 묘도 앞바다에는 200톤에 가까운 바지락이 있는데 어민들은 이를 채취할 수 없습니다. 항만수산당국이 항로상의 안전을 이유로 채취 허가를 사실상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선착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해상. 이곳에 10여 년 만에 바지락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는 배를 띄우지 못한 채 몇 달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수시에 바지락 채취 허가를 신청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산단을 오가는 다른 선박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바지락 서식지와 항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며 항만청이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0m에서 250m 정도 큰 선박들이 올 수도 없고 우리 적은 어선만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묘도 인근에 있는 바지락은 모두 200톤, 시가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수시와 주민들은 지도선을 배치하고 채취 구역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만 구역이다 보니까 관할하는 해수청장의 이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바지락 채취는 다음 달 초까지만 가능한 상황. 일부에서는 수온이 오르면서 바지락 폐사로 인한 바다 오염의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지만 항만 안전 문제와 맞물려 해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소록도 천사로 불린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가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간호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명예 국민증이 주어진 것은 히딩크 감독 이후 두 번째로 이들 수녀에게는 장기 체류 희망 시 영주 자격 부여 등의 행정적 편의가 제공됩니다. 한편 이들 수녀들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우석대 반덕진 교수와 아들 반딧불 군이 소록도 할매 천사란 곡을 만들어 전달해 조만간 노래로 나올 전망입니다. 1,000억 원대에 가까운 교비를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홍아 씨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사학비리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려대는 폐교될 위기에 놓였고 광양보건대도 자칫 정상화 노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남대의 옛 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이른바 정상화 방안은 오는 2018년까지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를 없애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한려대와 서남대를 통폐합해 가칭 서한대라는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데 광양 캠퍼스는 이 과정에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한려대의 건물과 부지를 매각한 돈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히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들로 좀 학교를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광양보건대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려대 폐교로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서남대 옛 재단 측은 앞으로 광양보건대를 포함해 이용화가 설립한 모든 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자체 정상화를 위해 이용화 씨가 횡령한 교비 400억 원을 메꿔줄 새로운 대학 운영자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단이 엄격히 다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지역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광양시는 한려대 폐교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권 위축 등의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가 계속 전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부실대학 통폐합에 주력해온 교육부와 이용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서남대 옛 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학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사학 설립자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를 특정 지역에 떠넘기는 건 아닌지 또다시 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진이 앞으로는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그동안 자치단체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평균 27년이 걸렸던 것을 업무 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한 특별 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특별 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 승진 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 승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특별 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달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바로 인지했던 전남도 교육청은 MBC 보도가 나간 뒤인 이달 초에야 교육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과 후에 발생한 만큼 개인적인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여전히 안이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1일에서 22일 새벽 사이. 22일 보고를 받은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교육부에 이메일을 보낸 건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이 지난 이달 3일 M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누리당 민생특위를 만난 자리에서 장만채 교육감 대신 참석한 부교육감은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 중에 선생님이 사망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또 개인적인 측면도 일과 후에 있었거든요. 현장 방문에 나선 새누리당 민생혁신특위는 도서지역 관리와 치안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신안경찰서 신설을 당 차원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서 관리의 특성상 시급성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것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또 여교사 성폭행 피해자 일부가 전과가 있는데도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여성 공직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 강화, 특수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시립환경도서관의 환경체험관이 시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시립환경도서관 1층에 문을 연 환경체험관은 지구환경과 재활용 전시시설, 환경보전 영상존 등의 체험시설을 갖춰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단체 견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체험관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산교육장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조선업 불황에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조선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정부 당국이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조선업종에 특화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산단으로 꼽힙니다. 입주업체의 70% 이상이 조선 관련 업종이고 전남 서남권의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불황은 산단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중공업을 거래하지 않는 업체들은 아주 일이 없어서 지금 거의 놀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내년쯤엔 아주 큰 시련이 닥칠 것 같아요. 수주 절벽과 대량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불산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30여 년 전 구조조정을 통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 조선업의 사례가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단순 조선업에서 벗어나 다른 제조업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물류 등 클러스터 조성에 기업과 정부 모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선 클러스터를 여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조선만 갖고서는 안정성을 보장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서 클러스터도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지향하고 살려야 하는 기업과 도태시켜야 할 기업을 가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의 개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형 조선소마저 몸집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생산성은 떨어지는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활로 찾기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신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라 시내버스 신도심 노선을 확충 조정해 운행합니다.
순천시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일부터 신대지구 방면에 대해 2번과 32번, 68번, 69번을 추가해 14개 노선 235회로 증회 운행하고 시내버스 88번의 출발지도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신대지역으로 변경해 운행합니다. 또 오천 택지 지역은 69번 1개 노선을 추가해 4개 노선 101회로 증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참깨가 광양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영무역 수입항인 광양항에 이달 안에 인도산 참깨 1,500톤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통해 본격적으로 참깨가 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영무역 수입항은 수입 품목별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정하는데 지난해 참깨 국영무역항에 포함된 광양항에 물량이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수의 한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상습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의 남편 47살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23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광양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이 책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집계한 결과 20리터 규격 봉투의 경우 광양시가 530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이며 곡성군의 경우 광양시의 3분의 1도 안 되는 16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50리터 규격의 봉투의 경우도 광양시가 가장 비싼 1,300원으로 고흥군 410원, 구례군 540원에 비해서는 물론 순천시의 850원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홍제천 폭포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포처럼 날씨도 시원하면 좋으려면 다시 더워집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여름이 된 것처럼 덥겠는데요. 서울과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해서 속초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오후 한때 동쪽 지방 곳곳으로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